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나윤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몇 번이나 했나요? 네, 황정아 몇 번이나 했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하려는 강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몇몇 친구들은 저기 진부하게 뭐야, 아니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고집이 셌습니다. 정말 셌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입을 이렇게 쭉 내밀고 이제 방에 콕 들어가서 이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방콕이라고 하죠. 한 사례로 제가 어렸을 때 포켓몬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피카츄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온 말이 바로 안 돼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 잠가놓고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7시간이 지나도 이제 애가 안 나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이제 엄마는 문을 팡 이제 열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리고, 아빠는 그날따라 일 때문에 늦으셔가지고 상황이 또 안 좋아서 이제 엄마가 이웃집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땄는데 글쎄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콤한 숙면에서 깬 후 엄마한테 된통 혼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처럼 저는 철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빵! 하고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 넘어지셔서 쓰러지시게 돼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입원을 하시고부터 지금까지 병세가 쭉 악화되어 지금은 보행기라고 이렇게 짚고 걸어가는 게 있는데 그 보행기 없이는 이제 아예 걷지를 못하십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그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에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만 팬티나 바지에 실내를 하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십니다. 정말 아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목욕하시는 등 할머니의 수발을 듣는데 아무 군소리 없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매우 나쁜 생각이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피해만 주는데 그냥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드려서 사시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상적이었던 사람의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병이 이제 저희 할머니께 찾아온 거죠. 이제 치매가 찾아오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마냥 이제 어린애처럼 구시고 간혹 이제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었죠. 또 이제 저희 할머니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이제 근데 한 가지 예로 이제 할머니께서 왜 내가 여기 있냐고, 고흥으로 내려가겠다고, 나 좀 돌려보내달라고 이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안 해드렸다 하면 그날로 야 이 썩을 이렇게 막 온갖 욕설을 엄마한테 퍼부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나긋나긋하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춘기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저의 사춘기는 저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특이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화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쾌활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바로 남이 저한테 무언가를 시키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할머니의 심부름을 제가 전담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할머니 심부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파릇파릇한 대학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한심한 게 누나가 있는데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힘들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심부름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잔소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게 되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든 생각이 엄마도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나까지 그랬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숙학교에 다닙니다. 기숙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제 곁에는 지금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으니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가족들에게 했던 나쁜 짓,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전화를 했죠. 뚝뚝뚝뚝뚝 하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 특유의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순간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울먹이면서 할머니 엄마 좀 바꿔주세요 하는데 이제 수화기 상에서 애미야 하고 할머니가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봤죠. 저는 그 엄마의 통화 중에서 엄마 잘 지내? 할머니 몸은 어떠셔? 이 두 마디 빼고 계속 펑펑 울었습니다. 이 통화 이후 저는 길었던 사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저희 사회에서 효의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효부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효를 행할 때 효를 행하는 행동보다는 효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효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할머니께 효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속일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인간의 첫걸음이 벗어났기 때문이다. 제 사춘기 때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일생에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편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남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들, 딸들 모두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